와, 이 드라마 아직 1, 2회만 봤는데요. 이상하게 벌써부터 슬프더라고요. 왜냐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젠간 와이프랑 헤어지겠지. 그때 되면 어떡하지? 아, 지금이라도 잘해야 되겠다. 막 이런 복잡한 감정이 훅 올라오더라고요. 행복한 장면을 보고 있는데도 이상한 게 그런 눈물이 나는 거 있잖아요. 기분이 좋은데 슬픔. 이상한 조합이요. 근데 진짜 터진 건 따로 있었어요. 강아지 키우는 입장에서 천국에서 반려견이 주인을 다시 만나는 장면. 그 장면 있잖아요. 특히 시각장애인 안내견. 거기서 그냥 펑펑 울었어요. 아들이 방에서 나와서 아빠 울어? 이러는데 강아지를 안고 엉엉 우니까 우리 강아지도 멍하니 나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느꼈어요. 이 드라마 내 인생의 드라마다. 아직 2회인데도 몰입감이 미쳤고 펑펑 울고 웃고 또 행복한데 이상하게 슬프고 아무튼 엄청 기대가 되네요. 지금부터 우리 같이 봐요. 우리 일주일을 어떻게든 견뎌내기 위해서라도. 사실 이 영상도 그래서 만들게 됐어요. 앞으로 이 드라마가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궁금하고 또 지금 이 감정을 혼자만 느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뇌피셜 예고 콘텐츠 함께 보면서 천천히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죽어서도 다시 살아가는 중입니다. JTBC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3회. 김혜자, 손석구, 한지민, 이정은, 류덕헌이 만들어가는 사후세계의 두 번째 삶. 이번 회차는 해숙이 처음으로 천국이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회차이자 인물들의 과거 인연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기억하지 못한 작은 감정 하나가 어쩌면 천국 전체의 질서를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3회의 감정선과 뇌피셜 전개를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2회 마지막 해숙은 낙준과 소미의 다정한 모습을 보고 폭발합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지옥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을 나섭니다. 이 장면이 인상적인 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정서적인 소외감이 해숙을 집 밖으로 이끌었다는 점이에요. 소미는 해맑고 순수한 모습으로 낙준에게 말을 건넵니다. 낙준씨, 이거 너무 맛있어요. 라고 하면서 반찬 하나에도 감탄을 하죠. 낙준도 기분 좋게 웃으며 아니에요. 소미씨가 칭찬을 너무 잘해요. 라고 답합니다. 그 짧은 장면이 해숙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해숙은 말하진 않지만 그 자리에 자신은 더 이상 포함되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낙준과 소미 사이에서 느낀 거리, 그리고 내가 끼어들 자리는 여기가 아닌가라는 쓸쓸한 직감. 소미는 해맑고 낙준은 그 해맑음을 어쩌지 못한 채 당황해 웃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해숙은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이지? 하고 묻게 되죠. 둘의 대사 하나하나가 해숙의 귀에는 예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간섭처럼 들려옵니다. 그때도 해숙은 언제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거든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문을 나섭니다. 이 집은 분명 남편이 자신을 위해 정성껏 꾸며놓은 천국의 보금자리였지만 자신은 초대받지 못한 손님처럼 느껴졌던 거죠. 과거로의 여행을 위해 기다리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던 해숙은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온 걸까? 이 한마디에는 젊은 시절 모든 걸 포기하고 가정을 지켰던 시간, 남편의 병수발을 하며 참고 견뎌야 했던 기억, 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여전히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서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해숙에게 이 천국은 아직 삶보다 더 외로운 곳일지 모릅니다. 다음은 소미의 변화, 기억의 단서가 드러나는 장면에 대해서 한번 뇌피셜로 예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옥행 열차에서 고낙준이라는 이름 하나만 기억하고 천국으로 건너온 인물 소미. 3회에서는 그런 소미의 기억이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낙준과 함께 천국 장터 거리를 걷던 중 소미는 걸음을 멈추고 말합니다. 이 향, 커피향 같아요. 전에 누가 사줬던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장면은 단순한 추억 회상이 아니라 그녀의 감정 근육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무의식 깊숙한 곳에 있었던 어떤 감정, 어떤 사람, 어떤 순간이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덧붙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저 울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은 시청자들에게 큰 여운을 남깁니다. 그 눈물이 단순히 아픔 때문인지 혹은 위로 때문이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소미는 천국에 실수로 온 게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기억에 의해 당겨진 인물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의 주인이 낙준인지 아니면 해숙인지는 앞으로 밝혀질 문제입니다. 이제 시청자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소미는 해숙과 낙준의 관계를 흔드는 변수가 될까? 아니면 그들을 이어주는 끈이 될까? 또 다음 장면으로는 그 버튼을 통해서 해숙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장면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보는데요. 해숙이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을 때 그녀 곁에서 조용히 울리는 한 장치. 바로 속마음 나레이션 버튼입니다. 이 장치는 80세 이상으로 천국에 입성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아이템이죠. 말로는 강한 척해도 사실은 말하지 못한 감정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버튼이 작동하면 성우 민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왜 나는 늘 모든 걸 늦게 깨달을까? 그 사람과 웃을 기회가 있었을 땐 그냥 피곤하다는 이유로 외면했고 그 사람이 힘들다던 말엔 그게 다야 라고 되물었고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해도 되는 이곳에서야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진다. 해숙은 아무 말도 흉내내기가 참 어렵네요.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무릎 위에 머리를 올려놓은 유기견 만두를 쓰다듬으며 나레이션 버튼의 말을 곱씹습니다. 이 장면은 해숙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설정이 있죠. 이 버튼은 더 이상 속마음을 대신 말해줄 필요가 없어지면 사라진다. 즉, 해숙이 누군가에게 다시 진심을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면 이 버튼은 더는 필요 없게 됩니다. 그게 낙준이 될지, 소미일지, 영애일지, 아니면 자신일지도 모르죠. 다음은 아마 해숙을 그리워하는 영애의 등장과 해숙의 진짜 감정이 회복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느 날 밤 천국 지원센터 근처 마을길에서 해숙을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장님! 이렇게 보니까 좀 어색하네요. 해숙은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굳습니다. 그녀가 딸처럼 키운 영애. 함께 시장을 누비며 일수책을 맞춰가던 인생의 동반자와 같은 존재였죠. 너 어떻게?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장님, 살아서는 보기 힘들었는데 죽어서라도 다시 뵙게 되네요. 이 짧은 대화 속에 두 사람의 과거가, 고단했던 삶이, 그리고 꺼내지 못한 그리움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영애는 해숙에게 말합니다. 그때 그 말 기억나요? 사람 믿지 말라고 하셨던 거. 그래도 전 사장님만은 믿었어요. 이 장면은 단순한 재회가 아닙니다. 이 드라마가 말하려는 중심 메시지가 녹아져 있죠. 죽어서도 다시 이어지는 인연, 말하지 못했던 감정의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천국 지원센터장과 다시 만나서 규칙이라는 이름의 질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장면이 나올 것 같은데요. 센터장은 천국의 모든 질서를 관리하는 존재이자 유일하게 해숙에게 격없이 따뜻하게 대하는 인물이 될 것 같아요. 해숙은 민원을 제기하러 천국 지원센터에 다시 방문합니다. 왜 나는 늙은 모습인데 저 사람은 청춘이에요? 센터장은 조용히 웃으며 말하죠. 천국도 시스템이 있는 곳입니다. 선택은 각자에게 있지만 결과는 공유되어야 하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오는 건 전체의 0.5%입니다. 이 장면은 천국이 단순한 보상 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질서와 배려가 필요한 사회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해숙은 그 속에서 다시 고민하게 되죠. 내가 또 여기서도 또 참고 또 배려하며 살아야 하는 거야? 아마 이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목사와 교화서 에피소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고편에서 봤듯이 목사는 약간 다혈질인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았거든요. 센터장의 안내로 교화소에 배정된 해숙, 그곳에서 마주한 건 다혈질 느낌의 목사님입니다. 목사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해숙을 향해 계속 논리적으로 말하려 하지만 해숙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한마디 합니다.
애는 말로 안 크고 마음으로 큰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이 말에 목사는 당황하고 주변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릴 것 같습니다. 이 교과서 장면은 코믹함과 감동을 동시에 품은 명장면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리고 해숙은 처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웃는 장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3회. 이제 이 드라마는 확실해졌죠? 천국은 낙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삶이고 첫 번째 삶에서 하지 못했던 말, 맺지 못한 인연을 다시 이어붙이는 공간으로서 존재할 것 같은데요. 해숙은 지금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보며 우리 각자의 해숙을 떠올리게 될 것 같은데요. 다음 회차에서는 어떤 기억이 열리고 어떤 감정이 마주하게 될까요?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천국의 하루가 다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내피셜 댓글은 이 콘텐츠의 진짜 버튼입니다.